남편은 황 씨인데 2년 전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고급 일식 주점을 오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대요. 자기 친구 길모 씨하고 술을 마신 건 명확해요. 그리고 헤어진 것까지도 확인이 돼요. 그 전화까지 아내한테 해놓고는 아침까지 안 들어온 거야. 아내한테도 입금하라고 그러고 소식 단절, 친구한테도 3천만 원 입금하라고 전화한 게 소식 단절. 그 이후로는 이제 소식 연락 두절인 거예요. ATM기 같은데 CCTV 있잖아요. 봤더니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황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서울 매봉역 60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건 더 납치예요. 이건 촌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선정한 거는 아침에 집을 나섰던 남편으로부터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포장마차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라는 전화를 김씨 아내가 31살인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급기야 밤이 새버렸어. 남편은 황 씨인데 그 당시에 36이에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모 포장마차에서 자기 친구 길모 씨하고 술을 마신 건 명확해요. 그리고 헤어진 것까지도 확인이 돼요. 전화까지 아내한테 해놓고는 아침까지 안 들어온 거야. 아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9월 17일 날 9시가 딱 되니까 남편이 드르륵 전화가 걸렸어. 아이고 다행이다. 지금 이분은 뭐 하는 사업가냐면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아내한테 밤에 안 들어온 이유는 설명도 안 하고 내가 저 수원 컨트리클럽이 매점을 내기로 하고 계약하러 간다.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돈 포함해서 네가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가지고 속히 입금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860만 원 그걸 이제 급히 남편 황 씨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고 나면 이게 저 돈 잘 받았어라는 거 정도는 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무슨 일인지 또 그 이후로 또 남편은 일체 연락이 없어. 또 소식이 딱 끊겨. 이때부터 이제 이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허겁지겁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 이건 평소 남편의 성향하고 전혀 달라.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 아내하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 아내도 촉이 있으니까 그 길로 바로 가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경찰은 이제 2개로 봤어요. 그냥 스스로 잠적, 2번째는 실종. 그래서 계좌 확인하고 동시에 이제 그 돈 묶어두는 지급정지 요청까지 경찰이 취해놔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11시 50분경에 황 씨의 신용카드로 계좌를 빼간 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이 황 씨 돈이 거액이 인출이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경찰이 뜨거 이제 놀랐어요. 이건 범죄라고 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인출하고 관련된 ATM기 같은데 CCTV 있잖아요. 봤더니 CCTV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 황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서울 매봉역 60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있어요. 16시 40분까지 계속 이어서 이 황 씨의 신용카드로 서울 시내 지하철역 7곳에서 33회에 걸쳐서 990만 원을 인출해요. 큰일 났네요. 경찰이 볼 때는 이거 100% 납치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확인한 게 진짜 매점 계약했는지 아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수원 컨트리클럽에 일식집 그 매장 줄 거냐고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뭔가 누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거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여기서는 경찰이 더 지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명수배예요. 어떤 지명수배? CCTV에 찍힌 그 남자 한 명, 이 남성을 지명수배를 합니다. 그리고 황 씨가 타고 다니던 흰색 벤츠 승용차도 같이 없어졌거든요. 전국에 수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사가 막 급물살을 타는 거죠. 황 씨 같은 경우는 왜 돈이 많냐면요. 2년 전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아주 고급 일식 주점을 오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대요. 황 씨에 대한 주변 평가는 굉장히 성실하고 친절하다. 누구한테 감정 살 만한 행동 안 한대요. 이러면 교수님 원한 살 사람이 없잖아요. 수사가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결국 그 경찰은 황 씨가 돈이 많은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불량배라든지 아니면 동일수법 전과자 가능성이 높다고 수사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경찰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뭔데요? 골프장 계약한다고 돈 보내라고 했다는 게 아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돈이 더 들어간 게 나와서 확인해 봤더니 친구 배 씨예요. 네네. 이 황 씨의 친구 배 씨. 당신 왜 황 씨 총장이 입금했어? 예. 3천만 원 입금했거든요. 왜 3천만 원 입금했어 했더니 아침에 똑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소식 연락 두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휴대폰 등 통신 내역 수사를 하겠죠. 역추적을 이렇게 해봤더니 아내하고 친구한테 전화할 때 그 이 황 씨의 위치, 네네. 그 위치가 떴어요. 어디예요? 대전 지역이에요. 온양온천 부근에 있는 공터 주변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건 돈을 그날 막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지하철역마다 다니면서 인출해 간 거. 이게 어디야? 그러면은 여기서 딱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예. 범인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성인 남성을 제압해가지고 끌고 다닌다? 이게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인출하는 사람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 한 사람을 지키고 있으려면 혼자서 못 데리고 있어요. 안 되죠. 2명 정도. 1대1이니까. 그래서 최소 3명으로 본 겁니다, 경찰이. 범인들이 황 씨를 납치한 건 분명히 서울이 맞아요. 납치한 다음에 즉시 서울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전 공터에서 전화했지, 아침 9시에. 그랬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서울에 남아서 돈 인출하고 다니는 거고. 또 여기서도 의문점이 있어. 뭐요? 아내가 860 보냈고 친구가 3천만 원 보냈으면 거의 4천만 원인데 얘들이 인출한 거는 수십 회에 걸쳐서 99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확인을 해봤더니 이 황 씨가 통장을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네네. 인출 한도액이 1,000원으로 딱 정해져.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990만 원 뽑고는 더 이상 안 나간 거예요, 돈이. 지급정지 딱 됐잖아, 이제 990 네네. 하고. 그때도 포기를 했겠습니까, 애들이? 그쵸, 그 돈 때문에. 이후에도 7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19일 날에는 그 황 씨 통장 개설지에다가 네. 개설 은행에다 지점에다가 전화해 갖고 왜 지급정지 됐냐? 나 돈 있는데 통장에 예. 뭐 이러면서 전화까지 해요. 어머. 대범하네요. 그런데 이거 참 주변 사람들도 안 나와. 불량배 유사수법정과자 다 조사해도 안 나와. 예. 그다음에 CCTV에 뜬 놈은 아무리 그 방송에 올려도 연락하는 분들에서 오지 않아.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보틈에 네. 기대했던 수배했던 뭐. 벤츠 승용차가 발견이 됩니다. 9월 24일 날 충남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한 공터에서 황 씨의 벤츠 승용차가 발견이 됩니다. 발견됐을 당시에 보니까 네. 앞뒤 차남바가 띄어졌어요. 보니까 이 차량의 틈새 같은데 네. 여기에 소나무까지 하고 예. 풀 종류가 잔뜩 끼어 있어요. 푸른 데를 그러면 지나간 그쪽을 거네. 지나가다가 차가 와장창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이때 많이 실망했다고 그래요. 왜요? 차량 뒷좌석에 이 황 씨의 혈흔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러면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황 씨 혈액형 그다음에 DNA가 맞는지 네네. 예, 이제 확인했는데 결국은 일치하는 걸로 추후에 아이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해코지를 사망했을 가능성도 많아 보이죠. 이 정도 되면 이건 이제 적극적인 공개 수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공터로 그 차가 와 있었잖아요. 차가 너무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운행하기가 어려운 차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견인하지 않았을까 여기다가.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견인업체를 수사를 해가지고 그 차를 실제로 견인한 기사를 찾아요. 18일 날 02시 30분경에 예. 충남 온양에 있는 관광호텔에서 예. 이 장소로 이거를 갖다 달라고 부탁을 받고 예. 돈 15만 원 받고 제가 차에다 달아갖고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야 누구? 그때 청년 2명이 견인업소에 찾아와가지고 15만 원 주면서 부탁을 해서요. 예. 제가 그거 갖다 놓은 거 맞습니다 하고 진술을 했어요. 일단은 CCTV에 이제 그 포착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나와요. 돈 빼던 놈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놈하고 저 견인해달라고 왔던 놈 둘 그 중에 중에 하나가 하나. 겹쳐요. 그럼 걔는 확실하다. 그쵸? 그거를 근거로 해서 탐문 조사를 이제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때 공개 수사를 본 예. 요 범인의 중학교 동창생이 제보가 와요. 나야 알아요. 여기 동창생 있어요. 얘. 오. 어디 중학교입니까? 그 충남 홍성에 있는 S중학교인데요. 제가 그 학교 나왔거든요. 얘들 인적사항이 바로 나왔어요. 2명 거. 23살 먹은 이화준이에요. 또 23살 먹은 고관천. 동창이에요 다. 그런데 얘들을 잡으러 갔더니 이미 잠적한 상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예. 여동생이 예.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납치된 사람도 그 강남구 서울, 쪽에서 납치가 예. 됐잖아요. 이거는 좀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형사들이 여동생 집 주변에서 잠복합니다. 잠복한
한참 하다가 예. 집으로 이제 귀가하던 이화준의 여동생인데 20살짜리 네. 여동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경찰이 임의동에 갑니다. 오빠 숨겨주면 큰일 난다. 더 큰일 날 수 있고 더 피해 볼 수 있다. 검거되게 하는 게 오빠를 위하는 거다.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설득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화준이 동생은 이화준이한테 오다고 도피 자금을 주고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예. 그랬더니 여동생이 결국 불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예. 다대 1동 모르는 아파트 205동 106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로 가가지고 이화준이를 먼저 검거합니다. 검거해서 서울로 압송을 해요. 나머지 2새끼 더 돼. 그렇죠. 아니면 3새끼 더 돼 하고 막 했을 거예요. 예. 추궁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동창생 고관천이 최우석이가 하나 더 나와요. 바로 불었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겠어요? 피해자 생존 여부. 황씨 생존 예. 여부죠. 납치해가지고 살해하고 안매장까지 한 상태였어요 이미.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시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매장 한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충남 홍성에 있는 네. 한 야산이에요. 그걸로 가게 되고요. 공범들 나머지 이제 검거해야 되잖아요. 해당 경찰서하고 다 공조합니다. 당일날 오후에 2명이 고관전이하고 최우석이가 홍성경찰서로 찾아와서 자수를 해버립니다. 왜 얘들이 바로 자수를 했냐면 요것들이 사고를 쳐놓고 20일 날 이화준이하고 먼저 헤어졌대요. 찢어졌네 지들끼리. 주범격이에요 이화준이가. 예. 부산에 잡힌 놈. 찢어지고 요 2놈은 고관전이하고 이 최우석이 2놈은 홍성에 있는 친구 집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예. 이화준이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나마나 우리 뭐 다 부를 거고. 그렇죠. 우리도 뭐 바로 검거될 텐데 뭐 차라리 감경이나 받자. 그 과정에 이제 8월 26일 날 15시경에는 이제 그 이화준이 데리고 저 홍성의 서부면에 있는 야산 거기 가서 황 씨의 시신을 발굴을 합니다. 아이고. 시신 발굴했을 때 황 씨 같은 경우는 팬티만 입은 채 이렇게 웅크린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당일날 밤에 폭우가 잠시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장한 흔적이 다 씻겨버린 거야. 그 바람에 아주 그냥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거기서 발굴을 한 겁니다. 그럼 이놈들은 왜? 역시 세 놈 다 돈? 우리가 그 범행한 거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준이 같은 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누구는 우리들 몇 달치 월급을 하룻밤 술값으로 쓰더라. 그런다고. 그래서 범행했다. 얘들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이화준이 23살. 네. 얘는 이제 지하철 공사장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예. 이제 돈을 벌었대요. 공사판 같은 데서 현재 일하면서. 이제 거주지로 돼 있는 건 관악구 신림동으로 돼 있어요. 이놈이. 예, 그게 이화준이고 네. 이것도 다 동창이지만 네. 고관천이도 23살인데 술집하고 공사장 일을 주로 했대요. 주소는 대전 유성구 쪽에 거주해요. 그러니까 그 네. 공소를 간 거예요. 그다음에 최우석이 예. 최우석이는 얼마 전까지 농사를 졌었는데 농사?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예. 이제 그 같이 어울렸던 거고요. 얘는 충남 홍성 서부면에 거주해요. 다 지네 연고 있는 아까 데서. 예. 안매장한 데가 예, 홍성 예, 예. 서부면이잖아요. 예, 다 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두 시골 청년들이고 예. 전과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가다. 예, 예. 노동일 하는 것도 그렇게 항상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 오면 없고 뭐 취소되고. 그러면 얘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강남에 있는 유흥가에 와가지고 일명 얘기하는 삐끼 호객행위 하는 거 종업원 일을 했던 겁니다. 네네네. 이때 이제 얘들이 뭐 한편으로는 열등감 돈 펑펑 쓰는 사람들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허영심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동시에 싹 텄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화준이는 이제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예.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옮기면서부터 이제 물 망가졌어요? 쓰듯 돈 쓰는 손님들을 보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켜 나간 거예요. 자기가 하루 동안 무거운 거 이고 지고 뭐 많이 받아봤자 20만 원 원인데. 20만 원 못 받아 15만 원 받는데 여기서는 팁으로 막 그냥 막 20만 원 30만 원 막 주고 그런 거죠. 몇백만 원 술값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때 또 이놈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동거녀는 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36살 먹은. 네네. 동거녀를 폭행을 해가지고 이 에이구, 새끼가 저런. 벌금 200만 원 나왔어요. 왜 이래? 그거를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예, 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고향 친구들 고관천이하고 끌어들여서? 최우석이를 끌어들인 겁니다. 이 사건 이제 전모를 보면요. 네. 9월 16일 날 공내시 10분이에요. 네. 그때 도착했어요. 황 씨가 집 앞에. 네. 그리고
9월 16일 날 04시 10분경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살았거든요. 황 씨가. 네. 한양 아파트. 예. 자기 아파트 입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바로 차 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화 통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벤츠 차를 세워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고관천이 그다음에 이화준이 최우석이가 딱 봤어요. 아이고. 야, 저 돈 많겠다. 저기 털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관천이하고 최우석이는 망 보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화준이가 그냥 무작정 조수석 문 열고 들어가 들고 있던 칼로 허벅지를 찔러버린 거예요. 제압된 다음에 이제 이 새끼들 우르르 들어왔겠죠. 세 놈 다. 그래갖고 그 뒷좌석으로 그 황 씨를 옮긴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놈이서 그 차를 끌고 이제 빠지는 거죠. 황 씨 지갑 뺏어갖고 그 지갑 속에 있는 현금 230만 원. 네. 그날 매상이겠죠. 장사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이제 2개예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예. 요거를 강추해갖고 그걸로 계속 돈 뽑은 거예요. 그때가 이제 06시 20분이 됐어요. 4시 10분에 이제 시작해서. 네. 그리고 그 벤츠가 서울 52가에 6609호예요. 네. 이 벤츠를 끌고 홍성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데 홍성에서 서산간 국도 인근 야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09시경에 온양 지역에 있는 공터에서 전화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전화시켜요. 부인하고 친구한테 입금하라고. 돈 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돈 막 인출하고 난리가 났고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9월 17일 날 02시경에 이제 홍성에 있는 아까 얘기하는 그 야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것들이 졸았나 봐, 이 새끼들이. 왜요? 이제 황 씨 놔두고 한 놈은 돈 찾으러 가고 이제 피곤해서 둘이 깜빡깜빡 조는 사이에 그 틈을 타가지고 이 황 씨가 자기 차를 끌고 거기서 차를 끌고 도주를 해요. 황 씨가 키를 빼가지고 스페어 키를 아마 둔 데를 알았던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 차로 도주를 시도해요. 팬티바람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숲이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밟아대느라고 또 산이니까 칼에 허벅지는 찔려갖고 피는 한없이 나오고 있고 한 약 3m 정도 낭떠러지 비슷한데 그 잡목 속으로 그냥 소나무하고 부딪히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지니까 거기서 또 살겠다고 이 황 씨가 기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리에 허벅지를 칼에 찔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황 씨가 피해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당들이 다시 잡혀버린 거죠. 발견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새끼들이 최우석이가 노끈으로 03시경에 목을 졸라서 교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매장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11시경에요. 다시 안매장 한 현장으로 또 갑니다. 가서 시신을 또 꺼내가지고 20m 위쪽 야산으로 더 위로 더 높이 올라가요. 시신 끌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안매장해요. 시신 발견되지 말라고. 아이고. 죽인 다음에 서울로 와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한 술집에서 파티 벌려요. 이 새끼들 3명이서 사람 죽이고 안매장한 그 어떤 기념으로 술집에서 하룻밤 술집으로 3놈이서 400만 원을 썼대요. 미친놈들이네 이거. 이거 뭐 이거 다 자백했어요 3놈이. 이거는 재판 결과를 제가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형수 목록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이게 유기징역 안 무기징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납치 사건이 해결되고 이 사건은 종료됐다. 요렇게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새끼들에 대한 여죄가 나옵니다. 최우석이는 빼고 고관천이하고 이화준이는요 다른 범행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번 더 했어요. 예행 연습 겸해서. 모 재벌그룹 2세 경영인 최 씨가 있었어요. 35살 먹은. 이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했는데 이 재벌그룹 2세 이 최 씨가 외출하려고 이제 밤 8시경에 그 현관을 딱 나서다가 얘들한테 딱 걸려들었어요. 흉기로. 다시 끌고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두 놈이서 고관천이하고 이화준이가. 그리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의자에다 딱 고정시켜놔요. 그 상태에서 몸값으로 3억 원 요구해요. 그 회사 직원한테 전화합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오라고 지시를 해요. 16시간이 지난 12월 4일 날 12시에 회사 직원이 다 긁어가지고 찾아온 돈입니다 하고 현금 9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옵니다. 최 씨는 의자에 묶여있는 상태잖아. 손발도. 그 상태에서 입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요놈들이 네. 묶여 있는 걸 안 보이게 하려고 가운을 덮어놔요. 여차하면 찔러질까봐 묶인 상태에서 꼼짝 못하지 뭐. 거기서 이제 9천만 원을 뺏은 거예요. 강취하고. 이거 대성공했지. 완전 대성공이죠. 이때부터 술집에 경마장에 가가지고 9천만 원을 두 새끼가 그냥 펑펑 써갖고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뺏기고도 예. 이사는 갔어요. 9천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재벌이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복이 두렵다면서 신고조차 안 했어요. 신고를 해줬었어야 되는 거 이거. 그러면 잡혔을 그때. 그러니까 교수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얘네가 정가가 없는 애들이었는데 이런 짓을 못해. 황 씨를 다짜고짜 문 열고 허벅지 칼로 찔러갖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막 죽이고 이런 거 하거든요. 황 씨 납치하기 직전에 준비물로 과도, 면장갑, 비닐 테이프도 다 준비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거 들고 강남 일대 그다음에 경기도 분당 쪽도 잘 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리랑치기 술 취한 사람 도와주면서 도둑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월 16일 날 공내시경에 아이고. 황 씨를 발견한 거예요. 차에서 전화하고 집에 바로 들어갔었으면 안 당할 텐데 비스듬히 앉아갖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거 보고 두 놈이 막 보고 이화중이가 그냥 조수석 열고 들어가서 바로 칼로 찔른 거죠. 그리고 강취한 2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이 새끼들이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화준이하고 최우석이가 홍성 야산에서 황씨 감시할 때 고관천이가 서울로 와갖고 매봉역 등 7개 그 전철역을 돌면서 카드로 990만 원 인출하고. 근데 이제 이 새끼가 지하철역 이 현금 지급기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는 감시 카메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청담동 일식집 사장 피살 사건. 그래서 세 놈이 이런 범행을 했어요. 얘네들 바로 안 잡혔으면요. 더 했어요, 더. 이거 유사 사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놈들 뭐 반성하고 살아야 되고 정말 근데 정말 안 됐어요. 이게 황씨 그 당시 불과 36살에 불과하고 아내는 그때 31살인데.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사시는 분이 이런 흥청망청 이런 나쁜 놈들한테 걸려갖고 세상에.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비명행사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일식집 사장 피살 사건 301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